김종현의 스포츠. 금요일은 국내 축구 이야기로 채워드립니다.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해볼까요?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풋볼리스트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동안의 축구계 이슈들을 참 짚어봐야 할 텐데 아직 20여일이 남아있거든요. 7월 26일에 있을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 간의 그 친선전. 자, 팬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가려고 했는데 저희 방송 시간이랑 겹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정말 절대 강자, 이탈리아 프로축구의 왕자 유벤투스라는 팀 자체도 매력적이고요. 또 그 팀의 간판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만 따로 떼놓고 생각해봐도 또 국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또 매력이고 또 요즘 K리그도 핫하잖아요. 맞아요. K리그에 정말 인기 있는 선수들만 다 불러 모아서 같이 경기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맛이 함께 담겨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의 경기.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저도 티켓 많이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취재로 가지만 저희 가족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경기였는데 저도 표 못 구했습니다. 못 구하셨어요? 네. 그럼 여기 나오시겠네요. 금요일이 경기니까. 저는 이제 취재석에 있죠. 취재석에. 네, 그러나 저희 그럼 가족들. 저희를 버리시는 건가요? 그날은 일단 좀 일정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의 공식 명칭이 하나원큐 팀 K리그 팀으로 이제 유벤투스와 맞붙게 되는데 그 팬 투표로 출전 선수 명단이 결정이 되죠. 네, 일단 12개 팀이 11명씩의 이제 명단을 제출했고요. 여기서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요. 4-3-3 포메이션 기준으로 팬들이 이제 3명까지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팀에서도 이제 3명까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팬 투표에서 1위, 2위 한 선수들이 각 포지션에서 한 선수들이 이제 모라이스 감독과 함께 유벤투스와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진짜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인데 일단 호날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선수이기도 하니까 그 일정 시간을 뛰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2010년에 FC 바르셀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때요. 네. 그때 당시가 이제 타산지석이 된 그런 경기가 됐는데 당시에 리오넬 메시 선수 우리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 바르셀로나 측에서 전날 기자회견하면서 선수의 부상 위험이 있어서 안 내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고요. 그때 사실 원래 똑같이 출전 그 조항이 있었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았었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사실 이 메시 선수의 활약을 현장에서 보고 싶어서 그 표를 예매를 했던 건데 구단에서 메시 선수 안 내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취소하는 표도 속출했고 결국은 32,000명 정도 들어오고 끝났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번에는 호날두 선수 포함해서 이 유벤투스의 핵심 선수들을 최소한 45분 이상 모두 뛰게 한다라는 그 내용이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호날두 선수도 본인이 직접 한국 팬들에게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호날두 선수가 뛰는 모습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워낙 그 미디어 친화적인 선수기도 하고 출전도 확실하니까 입장권이 비싼데도 바로 매진됐다면서요. 네, 사실 처음에 입장권 가격이 공개됐을 때 최고 가격이 40만 원이나 됐기 때문에 과연 6만 5천석이 다 팔리겠느냐. 뭐 40만 원짜리는 호날두 뒤에서 보니까 팔리겠지만 그 밑에 가격은 30만 원대는 정말 팔리겠느냐. 이런 의심이 좀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하려고 그 공식 티켓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예매 사이트가 폭주 때문에 접속이 잠시 불가했었어요. 서버가 다운됐군요. 네, 그리고 더 놀란 게 한 30분 정도 진행됐을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뭐 캡처 파일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그 중고용품 파는 벌써 올라갔구나. 사이트에 이미 300명이 산 뒤에 표를 양도하겠다. 표현은 이제 양도하겠다 이런 건데. 되파리 분들. 이러니 제가 표를 못 구하죠. 정말 갑자기 화가 확 나네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도 일단 한 95%의 팬들은 경기를 보려고 하고 5% 정도는 이거는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이 경기의 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그 표 구매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취재로 가시는 게 너무 부럽네요. 송지훈 기자님이 직접 가신다니까. 근데 이게 제가 간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회사의 다른 후배들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저희 회사 안에서도 또 후배들이 보고 싶어하면 또 제가 양보해야죠. 과연 7월 26일에 우리 기자님의 행방 어떻게 될지. 제가 현장에 나와 있으면 이 말하고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후배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 후배들 생각은 사실 그냥 쉬기 위해서 선배가 안 간 것이다, 양보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일로 가면 역시 뭐든지 쉽지 않으니까 실컷 양보를 해줬는데 이런 반응이. 저도 그래서 감안해야겠네요.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원래는 이제 그 제한이 없어요. 근데 각 사당 한 2명 정도로 제한하지 않을까. 그거에 맞춰서 취재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KBS에서는 제가 가고 싶은데 안 되겠죠? 전 기자가 아니니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일단 그 명단에 오른 이 K리그 후보 선수들 각 팀당 11명씩이라고 하셨으니까 132명이 되는 셈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도 다 진짜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호날두를 동경하면서 축구를 시작한 젊은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네. 게다가 사실 2007년에 맨유가 왔을 때도 그렇고 바르셀로나가 왔을 때도 그렇고 사실 팬들 중에서 K리그 골수 팬들 중에서는 왜 우리 올스타전을 이 중심 이동을 해서 이 주객전들을 만드느냐라는 팬들도 있었지만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언제 호날두와 한번 맞서 보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전북 현대 코치인 김상식 코치가 메시 한번 막아보겠다. 근데 메시가 20분 뛰면서 2골을 넣고 갔기 때문에 그 바람이 산산이 부서지기도 했는데 사실 그 선수들도 일종의 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신도 선수지만 분명히 호날두와 맞서고 싶을 겁니다. 참. 꽉 들어찬 경기장을 또 한 번 보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유벤투스와의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전북을 이끌다가 중국 무대로 갔던 최강희 감독이 다시 또 팀을 옮긴다면서요. 지난 2월에 이제 텐진 취안젠과 결별을 하고 다롄 이팡으로 이제 갔었는데 또다시 5개월 만에 물러났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오피셜 발표가 났습니다. 상하이 선화와 다시 또 공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이제 11월 그 텐진에 갔던 시점부터 치더라도 한 명의 지도자가 한 8개월 정도 만에 3팀을 그것도 같은 리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뭐 저도 이제 축구 기자 생활 좀 했지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게 뒤집어서 판단해 보면 이 중국 슈퍼리그에서 최강이라는 지도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평판이 훨씬 좋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에피소드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입지가 있고도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이적하지만 사실 알바도 이렇게 8개월 만에 3번 옮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급박하게 빨리 이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중국 기자들이 이제 잘 쓰는 메신저에 들어갔는데 한 기자 중국 기자가 최강희 감독 그 오피셜 사진 올려놓고서 이것도 신기록이다. 대단하다. 아르바이트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옮기지 못한다. 그 표현을 썼나요 실제로? 썼는데 그 기자가 사실 그 최강희 감독이 다롄 이팡에서 물러난 뒤에 저한테 사실 최강희 감독이 잘못한 게 아니다. 최강희 감독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롄 이팡 그룹 이 워낙 돈을 많이 썼고 워낙 유명한 외국인 선수들이 동양인 지도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장수 감독이 예전에 콩카라는 그 아르헨티나 선수와의 불화 때문에 광저우 헝다에서 쫓겨난 것과 비슷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최강희 감독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3번이나 우승을 했고 중국에서도 중국 선수들과 매우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선화도 감독을 교체하려는 그 찰나에 그러면 가장 적합한 후보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조금은 말도 안 되게 바로 3일 만에 자리를 옮긴 것 같습니다. 참 다른 입장에서도 선수들이 참 진짜 아쉬워하고 정말 좋은 감독이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 성적을 그럼 기대만큼 못 냈다고 봐야 할까요? 앞에서 이제 류청 기자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돈을 많이 쓰고 좋은 선수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다. 이 얘기는 결국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물론 중국 팀들이 다들 이 성적에 대한 조바심이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만 이 다롄이라는 팀이 특별히 더 심합니다. 돈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성적에 대한 요구도 빡빡한데 뭐 제가 듣기로는 최강희 감독에게 시즌 막판이 될 때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정도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시즌 초반에 성적들이 좀 10위권 정도로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외국인 선수 아까 이제 류청 기자가 얘기했던 게 정확한데 외국인 선수들이 이 최 감독을 따르지 않으니 감독을 바꿔서 이제 어떻게든 우리는 목표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최강희 감독에게 좀 미리 통보를 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취재하기로는. 너 감독 바꿀 거니까 전반기 끝나면 교체가 될 거니까 미리미리 잘 길을 준비하라라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5일 만에 상하이 선화로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물밑으로는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됐었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른 이팡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중국의 첼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내 축구계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일단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FA컵 8강전이 일어났는데 사실 FA컵 8강전에 내셔널리그 팀, K3 팀이 많이 올라오면서 사실 이제 올라간 프로팀들이 쉽게 이기겠구나라는 예상을 했는데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일단 상주 상무는 창원시청을 2대1로 이제 힘겹게 꺾었는데 그 다음날 경기를 한 K리그 팀 중에 경남은 K3 팀인 화성FC에 1대2로 졌고요. 예. 그리고 강원도 내셔널리그 팀인 대전 코레일에 0대2로 졌고 수원 삼성은 경주 수력 원자력과 승부 차이 끝에 이기긴 했지만 사실 연장전에서 먼저 골을 내주면서 탈락 직전까지 몰렸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K리그 팀들이? 사실 되게 미묘한데 저 보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임생 감독도 좀 떨다 이긴 후에 다른 결과를 본 뒤에 이 K리그 팀도 왜 이렇게 많이 졌냐라고 할 정도였고 사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좀 불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PK도 이제 실축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강원은 상대를 조금 얕본 탓인지 지난 주말에 경기 뛰었던 선수들을 거의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휴식을 주면서 대전 코레일은 이길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대전 코레일에도 거의 프로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10명 넘게 포진하고 있었고 강원을 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좀 뒤집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제 서보은 감독이 이해한 게 사실 K리그 팀들을 해볼만하다라고 직설합법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과를 보고서 축구계에서 K리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이번 시간에 2주에 이제 출연해서 그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대구와 경남은 조별리그 탈락하고 전북과 울산은 16강에서 떨어지고 살아남은 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톱 레벨에서의 우리는 K리그 경쟁력이 좀 많이 약화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박찬준 기자하고 하고 갔는데 이 결과를 보면 이번에 이제 FA컵 결과를 보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이 어떤 경기력의 중심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하부 리그와는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 K리그 팀들이 그럴 정도로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좀 내려간 게 아니냐라는 게 이번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내셔널리그는 3부 리그거든요. 그리고 K3 리그는 4부 리그입니다. 이런 팀들하고 K리그가 경기를 해서 주전 선수가 몇 명 빠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접전을 하고 질 뻔하다가 이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게 확실히 정말 경쟁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 뭐랄까요. 굉장히 열기가 잘 달아오르고 있던 K리그였는데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 FA컵 우승팀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받게 되잖아요. 만약에 하부리그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정말 챔피언스리그를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여기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은 수원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주 상무는 1부 리그에 있지만 지금 이 규정이 복잡하잖아요. 군팀이기 때문에 다른 팀의 선수들을 임대해 와서 뛰고 있는 특수관계의 팀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했지만 ACL에는 못 나간다고 지금 돼 있고요. 결과적으로 상주와 대전 코레일 화성FC 중에서 FA컵 우승팀이 나오면 지금은 리그 1위부터 3위까지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티켓을 잡는데요. 이제는 4위까지도 잡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중에 한 팀이 우승을 하고 FA컵 우승팀이 1, 2, 3위 중에서 나오면 5위 팀도 A실에 갈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축구 연맹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들의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립형 구단이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독립법인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경기장의 규모도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걸 빡빡하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FA컵 4강에 올라가 있는 팀들 중에서 그 규정을 만족하는 팀이 수원 삼성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짚어볼 이슈들은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축구 이야기가 있는 금요일 저녁 김종현의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K리그에서 예상치 못한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팬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충격이었고 인천의 주장 남준재 선수 그리고 유상철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동영상에 자주 출연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전의를 불태우던 선수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주전 공격수인 김호남 선수가 전격적으로 트레이드를 해서 양 선수가 유니폼을 바꿔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그 사진조차 어색한 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서로 이제 위기 상황이니까 서로 잘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성적을 올려보자 하는 그런 보관이었겠지만 팀에서의 선수들 그 존재감을 생각한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색한 상황이 돼버려서 이렇게 꼭 했어야만 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남준재 선수 인천의 주장이고 유청 기자도 얘기했지만 인천이라는 팀이 사실 매 시즌 강등권에서 처절하게 생존 경쟁하는 이런 팀인데 그 팀에서 이 남준재 선수가 우리가 끝까지 해보자, 버틸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선수들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수였고요. 예. 마찬가지로 김호남 선수도 지금 올해 제주가 정말 상상 초월한 부진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제 몫을 해주던 몇 명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홈 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 우리 팀에서 이 선수는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지라고 생각했던 두 선수가 지금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거거든요. 예. 아마 놀란 팬들 상당히 많았을 거고 일단 구단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두 팀 모두 지금 강등권까지 몰려있는 내년 시즌에 2부 리그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뭔가를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선수들 서로 교환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과연 이게 적절했느냐는 결국은 뭐 결과로 말해야겠죠. 예, 올 시즌 막판 끝났을 때 그 성적을 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했던 그런 팀이라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팬들도 일단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지만 선수들도 많이 비판을 하고 있다던데요. 그 사실 김호남 선수는 얼떨떨하게 이적을 하고 아침까지도 몰랐다. 구단 관계자가 이적이 성사되면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또 성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천으로 가는 표도 못 구했다. 바로 가는 표도 못 구했다. 비행기표를. 그랬을 정도로 몰랐었고요. 사실 예전에 윤빛가람 선수가 이제 성남으로 이적했을 때 이영표 해설위원이 아직도 한국에서는 선수가 모르는 이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 게 이제 벌써 7, 8년 전인데 지금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선수들도 좀 동의하고 있고 팬들도 사실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네. 근데 인천 구단에서는 갑자기 이제 감독과 이천수 전력강화 실장까지 포함한 간담회를 하겠다고 5시간 전에 통보를 했는데 팬들이 화를 내면서도 거의 1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인천은 남준재를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 남준재 측에서 먼저 이적을 하고 싶어 했고 그 남준재의 에이전트가 제주에 제주에 이제 일종의 딜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도 아까 송준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김호남이 좋은 카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락했을 뿐이다. 다만 우리도 인정하는 건 김호남은 몰랐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선수가 이렇게 뒤늦게 알고서 K리그는 거부를 할 수는 없나요, 이적을? 이게 유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축구 리그에서는 사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이적을 할 때 반드시 선수의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K리그에만 이게 존재하는 그런 일종의 로컬 룰인 거죠. 지금 현재 소속팀 팀에서 받는 연봉이나 어떤 이런 조건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이 제시가 되면 다른 팀과의 트레이드 결정을 선수가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규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선수가 이적을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탈퇴까지 가능합니다. 와. 그러니까 못 뛰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는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실제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거론된 남준재 선수, 김호남 선수도 연봉이 조금 올랐어요. 이렇게 올려주면 선수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액이라도 올려주기만 한다면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극단적으로는 1원이라도 오르면 선수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트레이드 제도라는 게 당연히 스포츠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이런 규정이 선수랑 팬들을 생각한다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로컬 룰이 피파 룰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파 룰에서는 트레이드를 할 수 없게 돼서 말씀하신 대로 선수의 동의가 없는 이적은 일어날 수 없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단 1원이라도 올려주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구단끼리 합의된 것에 대해서 선수가 토를 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로컬 룰에 의해서 선수들을 강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이 로컬 룰만 없애면 돼요. 이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룰만 없애고 없으면 모든 걸 피파 룰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 피파 룰에 그냥 따르면 되는 건데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지만 그렇죠. 사실 구단들은 이 좋은 카드를 버릴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선수의 입장과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트레이드를 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불합리한 규정이 왜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계실 텐데 예전에 이제 이 규정이 만들어지던 시점을 제가 되짚어 보면 그때는 K리그에 승강제도 없었고
팀들도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선수 풀도 넓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구단 입장에서 보면 우리 팀에 지금 이 포지션의 전력의 공백이 심각한데 누굴 데려오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선수들을.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단끼리 합의된 트레이드는 선수가 거부를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밀어붙이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래야 이제 선수 어떤 전력 보강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K리그 팀들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좀 어쩔 수 없지라고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1부 리그, 2부 리그 많아졌고 또 외국과 선수하고도 이제 교류가 활발해졌잖아요. 예. 이런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좀 개정에 대한 노력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권리를 침해한다는 생각이 드는 조항이라서 일단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삭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천이랑 제주가 K리그 1 19라운드를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일단 재밌는 것이 이 인천과 제주가 모두 이 11위, 12위인데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인천은 토요일날 울산으로 가는데 울산이 한 경기를 덜 치르고 3위예요. 네. 사실 한 경기를 더 치러서 승점을 얻었다면 지금 1위인 상태고 울산이 사실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금은 낭패를 보면서 좀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서울 원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골을 넣으면서 살아났기 때문에 네. 울산이 기세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울산의 이제 김동훈 감독이 예전에 인천 감독이었기 때문에 울산도 이제 무조건 인천을 잡고 리그를 선두로 나가겠다. 네. 이런 시점이고 상당히 쉽지 않을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제주는 또 이제 수원 원정을 떠나는데 수원도 9위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임생 감독이 표정이 이제 K리그 전체에서 가장 표정이 좋지 않은 감독으로 좀 유명한데 네. 네. 지금 이임생 감독보다 사실 더 급한 건 최인규 감독인데 최인규 감독이 바라던 남준재 선수를 얻었으니 네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최근에 제주가 워낙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또 나머지 19라운드 대진도 살펴볼게요. 토요일에 울산 대 인천 경기 외에도 3경기가 더 열리네요. 네, 오후 7시에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상주 대 포항 경기 있습니다. 상주가 지금 FA컵 4강에 오르면서 좀 분위기가 좋은데 체력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포항이 김기동 감독 부임하고 나서 4승 1무 하고 나서 1무 4패 정말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네. 있는데 상주와의 경기가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강원의 경기 이제 오후 7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는데요. 서울이 최근에 좀 판정 논란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예. 심리적인 부담이 좀 더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강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2경기 연속 역전승 아주 신바람 나는 그런 승점 6점을 가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력 싸움 정말 어느 팀이든 집중력 딱 떨어질 때 승부가 갈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대구 대 경남의 경기 이제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리게 되는데 대구가 지금 부상자, 경고누적, 주축 선수들이 우르르 다 빠져 있는 이런 상태라서 경남 입장에서 좀 이번에 한번 이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경기고요. 경남이 지금 K리그에서 석 달 넘게 승리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겼던 게 3월 30일 날 대구에게 이긴 거거든요. 그때 기억을 좀 잘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에는 앞서 전해드린 수원 대 제주 경기 외에 전북 대 성남의 경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두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이 선두권 팀들의 승패가 주목을 좀 끌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북이 1위긴 한데 예. 성남이 최근에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가 무섭습니다. 게다가 이제 모라이스 감독도 FA컵에서도 탈락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도 탈락했기 때문에 남은 게 우승컵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이게 울산과 서울도 마찬가지라서 지금 삐끗하면 홈에서 승점을 3점을 얻지 못하면 지금부터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라이스 감독도 이제부터 진정한 시험대 앞에 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선두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K리그 1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주말에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축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풋볼리스트 류청 기자,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주말에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김종현의 스포츠.